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이고요.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상 맛있게 읽어주는 시인 방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뉴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거죠? 네, 궁금해요. 바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보통 여성이나 남성이 좀 타고나기에 좀 다르게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여자는 공감을 좀 잘하고 남자들은 조금 운동을 좋아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환상에 가깝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 결과가. 네. 네. 뇌가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이제 보니까 이 모든 특성이 아주 다양하게 섞인 모자이크처럼 생겼다는 거죠. 뇌라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천성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2015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려서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다프나 조엘 교수가 남녀 281명의 두뇌를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 영상으로 찍어봤더니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적절하게 섞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은 남성한테도 여성성이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여성에게도 남성성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뇌에 신경만 촬영한 사진을 4,000장을 넘게 분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참 신기하네. 즉 남성, 여성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사실상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별이라고 하는 젠더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원래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예전에 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남자랑 여자는 완전히 뭐 다른 별에서 왔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굉장히 핫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 모두가 화성인이거나 모두가 금성인이었을 수도 있다. 같은 별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 통념들을 이렇게 좀 깨줄 때가 있어서 가끔 너무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뭐 아주 아기 때 보면 남녀 구분하기 힘든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사진에 제가 머리가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수치 없어서 깎아주셨군요. 굉장히 머리가 없는 민머리 상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사진이 이 남자 얘기인지 여자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사진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옷도 굉장히 로봇가 많이 그려진 옷을 입혀주셨어요. 동생이 남동생인가요? 동생은 남동생인데 정작 저는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한번 입히고 밑으로 보내려고. 저도 늘 남자 옷만 입었었어요. 약간 큰 그림이 있지 않았나. 큰 그림이 있었죠. 지금 좀 약간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는 옷을 너무 아이 때 금방 입고 버려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렇죠. 저는 치마를 많이 안 입고 거의 바지를 입었어요.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다 남동생한테 그대로 갖고. 씁쓸하네요. 야, 그 정말 이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라는 거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만들어진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거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시대가 좀 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시인이다 보니까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데 멋지다, 예쁘다 이런 말도 성별에 국한돼서 쓰는 건 이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여자를 보면서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 거고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예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뭐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이런 식의 아주 그 간단한 단일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좀 오픈된 프레임으로 사회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수진 시인 지금 앞서 어린 시절 얘기해 주시는 걸 잠깐 들으니까 살아오시면서 성별 고정관념에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열의에 넘쳤었는데 무슨 열의? 네, 이제야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좀 보수적인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고향 부산에 있는 공립대학에도 붙고 몰래 부모님 몰래 서울의 사립대학에도 지원을 하고 두 개 다 붙은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여자고 장녀고 그러니 부모 옆에 있어라. 멀리 갈 필요 없다. 나 밑에 남동생이 있으니 너는 그냥 좀 부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여자는 서울에 가면 안 돼? 여자는 유학을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과감하게 딜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장학금 받고 무조건 서울에 기숙사만 모든 부담을 안 시킬 테니까 제발 보내달라. 사실 그래서 오기가 나신 거 아니에요? 오기가 다 났죠. 이걸 깨보겠다. 어떤 금녀의 느낌이 이거 깨보겠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한번 깨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이제 사실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이제 그 딜을 성사를 시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 좀 더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드셨겠네요. 학비도 다 여기서 마련하시고 생활도 다 하시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보니 저도 성별건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은 특히 예전에 꽃처럼 옆에 예쁘게 서서 하는 여성 진행자를 그렇게 맞습니다. 보기도 하는데 제가 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꽃 같지가 않아가지고 꽃 같은 그 여성 진행자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나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씁쓸하네요. 자,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을 불편하게 했거나 본인이 불편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문자나 또 콩, 또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들은 어떠세요? 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요? 문인들이 좀 섬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여성스러움이 많은 직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시인.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고 저는 또 이 문단 안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좀 약간 반하게 이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뭐 어디 가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상대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 시인이셨어요? 어머, 시인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인이군요. 맞아요. 그거는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인은 아무래도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에너지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시인이라는 게 대체 뭐야? 도대체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누가 정해놨나?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을 견디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폭력적인 시선일 수도 있다. 편협한 시선일 수도 있겠다. 시인은 이런 것이다. 시인은 이런 거다. 아닌 시인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문단 안에서도 그런 말을 좀 써요. 여류 시인, 여류 작가. 여류 시인. 왜요? 왜 남류 시인, 남류 작가는 없는데 여류 시인, 여류 작가는 있고 또 작가의 최초 작품을 처녀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맞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습관적인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단어를 좀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 없을 뿐더러 첫 작품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좀 더 괜찮은 단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단어밖에 없다라는 게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장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인이라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는 시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양재근님께서 남자 형제만 있는 집안에서 자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 아이들만 낳아서 양육을 해보니 남녀 차별의 사고방식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렇군요. 네. 아마 이거는 직접 경험 안 해보시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의견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견이 더 들어올 동안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시는요. 강성은 시인의 이제 말을 때리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인데 이 강성은 시인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빵 하고 때려주는 그런 사고로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오늘 갖고 온 시 역시도 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경종을 울려주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말을 때리는 사람들 강성은 말을 탄 적이 없는데 말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말을 때리고 있다. 이 매질을 멈출 수가 없다. 누가 명령을 했을까? 저 3개 때려야 더 빨리 더 먼 곳으로 간다고.
말의 얼굴을, 눈을, 슬픔을 보지 않으려고 말의 뒤에서 나는 말을 때리는 사람이 되었지. 말을 때리는 소녀는 자라서 말을 때리는 노인이 되고, 말을 때리는 이웃이 되고, 말을 때리는 밤이 되고, 말을 때리라는 목소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말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되고, 말이 얼마나 큰지, 말이 얼마나 오래 달리는지 말을 때리는 소녀는 아직 모른다. 저는 말의 얼굴과 눈과 그 슬픔을 보지 않으려고 말의 뒤에서 말을 때리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작품을 고르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한다라는 이런 말들은 대체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을 탄 적도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말을 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말을 때려야 더 먼 곳으로 간다는 말은 대체 누가 언제부터 쓴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의심을 내려놓고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실 이 시에서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뱉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내뱉는 말로 맞아요. 뭐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을 때리는지도 모르고 때리는 소녀처럼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요. 0591번님께서 직장 20년째 다니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남녀 성구별해서 업무 배정, 승진, 급여 차이 심하고 차별받는 거를 몸소 느끼시면서 생활한다는 그런 의견도 보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방수진 시인과 함께 시시한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봤습니다. 누가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둘 다 피해 의식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씁쓸한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네, 통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